글로벌 ETF 라운지. 글로벌 ETF 라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중국 투자인데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중국 내 산업들은 뭔지, 그 이유는 뭔지, 전망은 어떤지 짚어보려고 해요. 중국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투자해야 할 것은 없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클린 에너지, 전기차 밸류체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정부의 힘이 절대적인 국가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개 모두 중국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산업인데요. 정부의 정책, 양회, 경기 부양책이 모두 가리키는 곳이죠. 클린 에너지는 대표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나눌 수 있고, 전기차 밸류체인은 2차 전지와 전기차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하반기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새롭게 설치된 태양광은 23.7GW로 전년보다 139.3% 늘어났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이 숫자가 연말까지 100GW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2021년을 태양광의 호황기라고 하는데 그때 설치된 패널이 55GW거든요. 이것보다 2배 많은 패널이 깔린다는 거니까 엄청난 숫자인 거죠. 정부 지원이 태양광 산업의 상승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긍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량이 어마어마하죠. 특히 유럽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가 엄청난데요. 태양광 패널의 약 75%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태양광 패널 수입이 본격화됐는데, 그러면서 수출량은 2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의 데이터를 보면 전체 수출 비중 중 62%를 유럽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144% 늘어난 수치고요. 2021년 당시에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난 거죠. 더욱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환경에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 유럽 내 중국 태양광 산업의 독점적인 위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수출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대표 주자인 풍력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태양광 얘기를 먼저 하기는 했는데 사실 중국에선 풍력도 태양광 못지않은 남다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미 풍력, 터빈, 장비, 해양건설 같은 포괄적인 산업체인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올해 양회에서 태양광과 함께 대형 풍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 계획이 발표되며 더 날개를 단 상황이고요. 중국의 목표는 해상 풍력을 2022년까지 22GW, 2025년까지는 53GW를 만드는 건데요. 요즘 트렌드는 해상 풍력입니다. 이게 더 효율이 높거든요. 평균적으로 해상에서 부는 풍속이 육상의 풍속보다 빠르고 밀도가 더 높고 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해상풍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중국은 이미 기술력 면에서 상당히 앞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의 기술력은 크기에 따라 판가름이 나는데요. 크기가 클수록 거친 파도, 열악한 바다 환경, 거센 바람에도 끄떡없이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작년 여름 중국에서 16MW 터빈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죠. 2023년 프로토타입이 설치되고 2024년에는 상용화될 계획입니다. 16MW의 터빈으로는 한 번에 2만 가구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해요. 효율성이 엄청난 거죠. 올해 예상되는 풍력의 수요가 90GW입니다. 상반기 설치된 수요는 57GW로 이미 작년 한 해 설치된 양을 뛰어넘었고요.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해상 풍력 비중이 육상 풍력을 압도하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의 경우 중국의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가장 먼저 반등했잖아요. 하반기에도 상승 여력이 충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승 여력은 앞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2차 전지의 상승 여력은 중국 전기차 판매 호조에서 기인하는데요. 바로 여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아낌없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죠. 취득세 감면부터 이고환신, 보조금 지급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전기차 소비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전체 소비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나 되거든요. 그럴 거면 중국의 국가 정책 중 하나인 저탄소를 위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한다는 얘기죠.
중국 전기차 산업이 기대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 시장은 매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특히 연말로 갈수록 판매량이 집중돼 왔거든요. 평균적으로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2배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이를 감안한다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중국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기업들의 성장성은 어떤가요? 먼저 2차 전지 기업부터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6월 2차 전지 공급량은 27W시로 전년보다 143%나 증가했고 글로벌 탑10 배터리 메이커 점유율에도 비아디아, CATL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전기차 시장에서도 비아디의 활약이 눈부신데요. 비아디의 경우 최근은 하이엔드 브랜드 런칭 계획을 발표하며 더더욱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신증권은 비아디의 시가총액에 대해 지금보다 40% 정도 상승한 1조 4,300억 위안이 적정하다는 밸류에이션 테이블도 제시하기도 했고요. 이는 전문가들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단 비아디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판매량이 올라오고 공급이 견조한 수요를 뒷받침하며 고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투자에 대해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로 다들 어렵고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이실 텐데요. 그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중국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은 뭔지, 주가의 향방은 어떤지 꼭 체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ETF 라운지